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촉파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합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단순한 합병설이 아닙니다. 향후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6배나 폭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3년 뒤 우주 AI 계획과 무한 돈 복사 버그의 정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간단한 소식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야심작 사이버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이버카와 사이버 비히클이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은 사이버캡이나 로보택시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새로운 이름들을 등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내 특정 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특정 면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차량에는 택시나 캡이라는 단어를 아예 못 쓰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반 택시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규제 당국이랑 이름 때문에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라도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에 빠르게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힌트를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부르는 이름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사이버카, 그리고 사이버 비히클까지 총 4가지가 된 셈입니다. 이건 테슬라가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법적인 장애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 오너분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인데 테슬라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이버 트럭 소유주들에게 곧 V2G 기술을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V2G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단순히 타고 다니는 그런 이동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보조 배터리처럼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내놓은 파워쉐어 그리드 서포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이 폭증해서 전기가 부족한 시기에 사이버 트럭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전력망으로 다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면 테슬라 오너는 그 대가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거나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텍사스에서 가능하고 캘리포니아는 곧 출시 예정인데요. 집에 있을 때 충전이 다 되어 있더라도 코드를 꽂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력회사에서 전기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초청받은 얼리 어답터들에게만 열려있는 초기 단계지만 이게 본격화되면 전기차로 돈을 버는 시대가 진짜 열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꿈꾸던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이번엔 호주로 한번 가볼게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뉴스인데요. 호주 멜버른에 테슬라 메가팩 444개가 들어간 초대형 배터리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6기가와트 시인데요. 이건 수십만 가구가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메가팩들의 그리드 형성이라는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배터리들은 전력망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리드 형성 기술이 들어간 메가팩은 마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력망의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안정화시키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가 안 좋아지면 전기가 끊길 수 있는데 테슬라의 메가팩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면서 전력망 전체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뜻이죠. 이 프로젝트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인 전력망을 책임지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걸 호주에서 증명해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시장, 특히 소프트웨어 종목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지금 상황을 두고 소프트웨어 아마겟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대재앙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댄 아이브스가 분석한 시장의 급락 이유와 더 중요한 내용이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합병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최근 시장에 공포가 확산된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최근 엔스로픽의 코워크나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새로운 도구들을 쏟아내고 있죠. 투자자들은 이 AI가 발전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제 기존 업체들은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시작으로 투매 현상이 벌어졌고, 불과 일주일 만에 멀쩡한 기업들의 주가가 9%에서 심하면 19%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 댄아이브스는 지난 25년 동안 이런 식의 과도한 매도세는 딱 두세 번밖에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댄아이브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고객들이 데이터를 옮기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워낙 복잡해서 하루아침에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를 떠날 수 없거든요. 지금의 폭락은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패닉일 뿐이라는 거죠. 댄아이브스는 오히려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가 억울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댄아이브스가 콕 집어 추천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엔터프라이즈 AI 혁명의 중심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입니다. 인공지능을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만큼은 팔란티어가 탁월하다고 평가했고요. 세 번째는 세일즈포스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하게 팔려나간 종목 중 하나라며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봤어요. 이 외에도 AI 기반 사이버 보안의 최강자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AI 수익화 잠재력이 저평가된 애플까지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네요. 댄아이브스는 지금이 거품이 터지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인 AI 혁명에 이제 겨우 3년 차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돈을 쏟아붓는 건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 대한 댄 아이브스의 예측이에요. 댄 아이브스는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XAI, 스페이스X, 테슬라를 하나로 연결해서 자신만의 거대한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의 기술이 스페이스X로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나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요. 댄 아이브스는 스페이스X와 XAI가 결합된 회사가 올해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AI 우주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서로 섞이면서 테슬라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다는 건데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간의 기술 교류가 앞으로 몇 년간 더 빨라질 텐데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기술이 완성되면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기업이 세금이랑 투자 비용 다 빼고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을 말하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이게 향후 4년에서 5년 내에 지금보다 무려 5배에서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댄 아이브스는 이 모든 생태계가 결합되면서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쓸어 담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소프트웨어 시장의 폭락은 과도한 공포니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스페이스X, XAI와의 결합을 통해 상상 이상의 거대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의 공포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댄 아이브스의 이 장기적인 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드와케시 파텔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창업자죠. 존 콜리슨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우주 AI 서플라이 체인의 청사진이 완전히 공개된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불과 36개월, 그러니까 3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장소는 지구가 아니라 바로 우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일론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자,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전력입니다. 현재 지구의 전력 생산은 정체되어 있는데 AI가 먹어치우는 전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기를 보내는 변압기 같은 장비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우주는 다릅니다. 우주에는 밤이 없죠.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 있고 빛을 가리는 구름이나 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태양광 발전 효율이 5배에서 10배나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밤이 없으니까 전기를 저장해둘 비싼 배터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은 스페이스X가 5년 뒤에는 지구 전체의 AI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AI 하드웨어를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AI 컴퓨터 칩은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제조 철학인 테라팹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론은 이제 기가의 시대는 가고 테라의 시대가 온다고 선언했는데요. 테라팹은 단순히 반도체 칩만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웨이퍼를 만드는 것부터 메모리, 그리고 최종 포장 단계인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거대하고 수직 계열화된 생산 기지를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주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AI 위성을 띄우려면 지상에서도 딱 그만큼 100기가와트 분량의 AI 컴퓨터를 생산해야 한다. 즉, 삼성이나 TSMC 같은 외부 업체에만 의존해서는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직접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물자를 우주로 나르기 위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연간 1만 번 이상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먼 미래에는 달에서 자원을 캐서 전자석의 힘으로 물체를 쏘아 올리는 매스 드라이버라는 장치를 통해 지구 밖에서 직접 AI 위성을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스타쉽의 재질을 가벼운 탄소 섬유에서 무거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꾼 것도 결국은 비용을 줄여서 이 엄청난 횟수의 발사를 감당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100% 의도된 결정이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누가 만들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말이죠. 여기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등장합니다. 일론은 옵티머스를 두고 무한한 돈 복사 버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임에서 돈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버그처럼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노동력을 무한히 제공하면 경제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로봇을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까요? 일론은 옵티머스 아카데미라는 기막힌 훈련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 사관학교인데요. 컴퓨터 속 가상세계, 즉 시뮬레이션 안에 수백만 대의 가상 로봇을 풀어놓고 무한히 연습을 시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을 위해 분리법칙이 완벽히 적용된 가상세계를 만들어뒀거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약 1만 대에서 3만 대의 진짜 옵티머스 로봇을 투입합니다. 이 진짜 로봇들이 겪는 현실의 데이터와 가상 로봇들의 데이터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차이, 전문 용어로 심 투 리얼 갭을 빠르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일론은 옵티머스의 부품 중 기성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물리학적 한계까지 계산해서 직접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기업인 xAI에 대해서도 확고한 철학을 밝혔는데요. AI는 자신의 기분을 맞추거나 정치적 올바름을 따르느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는 자존심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도록 훈련받아야 인류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네요. 물리적인 로봇이 나오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디지털 휴먼 수준의 AI가 먼저 나올 거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했는데 지금처럼
빚이 늘어나면 미국은 이자만 갚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효율성 부서, 즉 도지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과 사기를 막고 AI와 로봇을 통한 생산성 혁명으로 국가 파산을 막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우주선을 쏘고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테라팹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스타쉽으로 대량 수송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무제한 태양광으로 AI를 돌리는 지구와 우주를 잇는 거대한 AI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